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제가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점검받고 전략까지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 지금부터 수화기 드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누르신 다음에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도 역시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평소에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신 다음에 고민 상담 저하고 지금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방송 접속하신 다음에 고민되는 종목 있죠?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현재 이름하고 매수 가격하고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유튜브도 상담 신청 많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제 양시장의 분위기가 아침에 뭔가 좀 올라갈 것처럼 굴다가 다시 또 빠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가량 내려온 2718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있습니다. 현재 0.81% 정도 하락한 85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약간의 혼조 분위기였습니다. S&P 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떨어졌죠. 국내 증시는 사실 주말 동안 지나면서 뭔가 큰 호재라든지 악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내 증시 월요일 날 반영이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순수 월요일 증시, 국내 증시의 반응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요,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증시 안에서 가장 큰 이제 주요 화두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일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가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 지표가 요즘 들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물가와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 날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 날 지금 첫 출발하는데 물가 지표 발표가 또 앞에 있으니까 쉽사리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거나 주가가 또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분위기는 월요일장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의 발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표가 돼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게 조금 더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상승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들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이제 물가 지표 발표 때문에 지금 쉽사리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 초반 물가 지표 동향을 좀 확인하면서 좀 조용히 있다가 이 발표가 끝나면 어떤 식의 발표가 나오든 중요한 건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가는 역시 현재 흐름을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니까 주 초반에 약간 이 관망 분위기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조금씩 힘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유튜브에서까지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02-3772-0269번, 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 첫 번째 전화입니다.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네. 티웨이 항공이고요. 2,980원에 비중 20%요. 아, 티웨이 항공이에요. 예, 티웨이 항공. 네. 정말 오랜만에 이거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와, 그러면 지금 보니까 2,930원이니까 근래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요, 2,980원이요. 2,980원. 아, 그래요.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렇게 전략들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티웨이 항공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그동안 이제 지난해 10월 달이죠.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 반등 주고 나서 지금은 여전히 약간의 시세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항공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해야지만 이 티웨이 항공 역시도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실적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흑자로 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골든 위크데이라고 하죠. 일본하고 중국의 이 휴일 기간이 맞물리면서 국내로 넘어오는 외국인 그리고 관광객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 쪽에 여행하는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티웨이 항공 역시도 그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의 정체 국면에 있는 건 이미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대가 3,000원에서 3,500원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행 수요 좋아지겠지, 실적 좋아지겠지, 2023년도에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가격에서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는, 즉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가격이 지금 매물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 거래했던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차근차근히 소화를 시키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3,000원 구간대에서 계속 올라가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진입을 하면 역시 매도 쪽으로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쏠리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는 사실 3,000원 구간에서 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손실 중이다, 3,000원까지 왔는데도 손실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끌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 왔는데 내가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위쪽에서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3,000원 진입 시에는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2,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은 솔직히 이제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차라리 3,500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3,000원 정도 왔을 때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000원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여보세요? 연결되셨어요? 예, 아모레티요. 아모레지요? 예. 매수 가격하고 5만 원에 20%요. 5만 원에 20%요? 네. 오래되셨군요. 네. 혹시 그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진 않았죠? 네. 약간 비중이 많아서요.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오늘 전에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5만 원까지는 가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전문가님 믿고 쭉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고 지금도 이제 다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답답하죠. 이게 막 올라갔으면 좋은데 자꾸 올라가면 어느 가격에서 걸리냐면 35,000원 가격에서 계속 걸려요. 이번에도 지금 거기서 딱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서 걸리는 이유는 사실 뭐 중요한 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 그 가격에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자꾸 이제 본전에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5만 원까지라는 가격은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과연 그 올라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가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35,000원 가격까지 왔는데 이 가격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35,000원만 넘어가면 위쪽으로는 최소한 4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35,000원 왔으니까 여기서 고점이 될지 아니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재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요, 이틀 동안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이 그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회의가 바로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 회의가 거의 뭐 6년 반 만에 지금 다시 재개가 되는 거라, 이번에 가장 주요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은 중국 관련해서 가장 큰 또 재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에 실적주가 막 움직이잖아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건 또 실적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모레지가 35,000원을 좀 넘어서 이 물량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고 4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차라리 나중에 4만 원 넘어가고 4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힘들게 왔지만 결국 다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 다시 올라왔다는 건 결국은 이 자리가 넘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45,000원 일단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45,000원, 그리고 넘어가면 5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동국제약교 네. 19,950원 10%예요. 19,950원이에요? 예. 그럼 10%시군요. 네네. 이것도 보니까 이제 최근은 아니에요. 오래됐네요. 이 종목도. 네, 오래됐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요. 한번 19,000원이 넘어갔던 가격이 한번 왔었어요. 그죠? 네네. 네, 근데 혹시 그때는 좀 왜 안 파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더 올라갈 거. 네. 예, 저희 산 바로 가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씩 내서 할까 해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일단 그동안 동국제약이 좀 재료들이 있었어요. 인사돌 아시죠? 인사돌. 네네. 네. 인사돌이 네. 이제 스위스 쪽하고의 계약 소식이 또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네네. 또 뭐 AI를 통해서 이제 시작 개발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또 같이 한번 중간에 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다시 저점을 잡고 한번 요번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지금 동국제약은 사실 예전에 3만 원대 가격하고 지금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진짜 이거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격하고 실적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에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지금 싼 가격인 거고,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안 좋다면 이거는 아직도 뭐 싼 가격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동국제약은 2023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실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감소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올라갈 때 같이 꾸러미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일부 종목들은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점을 좀 이 탈피하는 자리가 저점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상승으로 뭔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동국제약은 지금 보유하시고 끌고 하시는 게 저는 맞는데, 뭐 중간에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안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19,000원 가격에서 매수가 조금 미달해서 안 파셨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때 안 팔아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종목은 2만 원 가격 위로 넘어가면
그때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시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그리고 2만 원 위로 왔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요. 네이버. 네. 195,800원. 195,800원이요. 네. 자, 지금 195,800원이면 이거 오래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맞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혹시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좀, 나 계속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게 지금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식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식은 사실 때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뉴스예요? 별로 안 좋은 뉴스. 그렇죠. 안 좋은 뉴스라면 이거는 주식을 지금 사는 건 좀 좋은 게, 이제 사는 건 좀 고려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네이버가 지금 그때 매수하셨을 때도 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주가가 이제 예전을 생각해 보면 46만 원짜리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샀죠, 이제. 그죠? 자꾸 그래서 추천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식이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주가가 설마 이 정도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여기에 하락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그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을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네이버라는 회사는 물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다면 저는 손실 보지 않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그 당시에 매수했다는 건, 지난주에 샀다는 건 올라갈 때 사신 거잖아요. 따라서,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서 빨리 수익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좀 이거를 좀 오래 보유하려고 생각을 해서 샀었죠. 그죠? 오래 보유라는 건 뭐 2, 3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상? 아니, 그건 그쵸? 아니고 한 5개월이나 그 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5개월 정도의 그 기간은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놓고 그냥 내가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면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을 생각하고 했을 때예요. 이거는 물론 매수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5개월 정도 안에서는 뭐 21만 원 정도라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또 사도 될까요? 그거는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빠지고 멈춰야 사죠. 그죠? 그냥 빠진다고 사면 안 돼요. 이게 하락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그 신호가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좀 여유가 있다고 여유 있게 투자를 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빠져버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이버는 일단은 보유하고 지금 뭐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잖아요. 손실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이제 20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그냥 하시고 만약에 내가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뭐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20만 5천 원에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10% 정도만 좀 가져가신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20만 5천 원, 거기에선 10% 정도만 남겨놓고 정리. 지금은 조금 더 흔들려도 좀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파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 네. 102,000원에 70%예요. 이거 102,000원에 70%예요? 네, 제가 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산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얼마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왜 사신 거예요? 좀 궁금해요. 이게 왜 사셨는지. 우리 아는 사람이 뭐 괜찮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이고. 본인은 사셨어요? 이거를? 예, 샀대요, 그 사람도. 그분도 손실 많이 나셨겠네요. 그분은 네. 더 비싸게 사셨겠대요. 그죠? 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무턱대고 살 자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요번에 지금 14일 날 있죠. 지금 오늘이 13일인데 아마 네. 이제 내일이 이제 14일이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에서는 이제 15일이에요. 14일에서 15일 네. 넘어갈 때 그때 새벽에 아마 뉴스가 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좀 중국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쳤던 그런 일부 제품들 있죠. 거기에 이 보복 관세를 매길 예정이거든요. 미국에서.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세보단 한 4배 정도 더 많이 매길 거라고 지금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전기차 쪽이.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나머지 업체들한테는 중국 외에 다른 기업들한테는 이 반사이익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나마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해야겠네요. 네, 다 파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아마 반등 나오면 그걸 기회를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뭐 반등이 좀 약해서 매수가까지 오진 않아도 한 10만 원 정도만 와도 정리하고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파이nem텍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150원에 4%에. 1150원에 4%예요. 예. 오, 지금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인적 분할하기 전에 사가지고. 인적 분할하기 전에 사셔가지고요. 예. 근데 비중은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팔았습니다, 저기 한번 본전 왔길래. 네. 자, 본전 와서 그냥 팔고 나머지 4%가 지금 갖고 계시는군요. 일단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요. 이 회사는 지금은 목표는 어쨌든 손실 보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지난번에 혹시 매도했을 때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본전가에서 매도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기다리는 게 좀 아깝고 이렇게 비중이 좀 작으니까 10만 한 300원 정도에 10만 300원 정도에 이 걸어두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장중에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실 수 있으세요? 올라오면 이제 그걸 좀 보고서 팔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세요? 그러면 10만 300 이제 10만이 아니라 1,300원 넘어가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아마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잘 빠져나오셔야 되고 거기서 욕심 부리면 또 못 팔고 또 내려가면 또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300원 딱 오는 순간 그때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잘 파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요. 이번 주 주말에도 역시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쪽 강연회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강연회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 여신 다음에 거기에 검색을 하세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에 나올 겁니다.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식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시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방송되는 바로 공개 방송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진행되는 황민혁의 심야 주식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 그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내용들을 전략들을 다 세워드리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다음 주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미리 알면 그만큼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내기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제도 저녁 10시에 방송을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만약에 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녹화 방송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보시면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정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일요일날 저녁에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 이번 주는 토요일 날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여의도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게 됐습니다. 1년이 좀 넘은 기간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진행되는 강연회장은 아래 주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자세한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일찍 오셔서 편하게 자리 받고 강연회를 즐기시면 되는데 이 강연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아마 강연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온라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강연회에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연회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토대로 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듯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연회를 또 준비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 상담 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부터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ST팜이네요. 매수 가격은 1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1만 원 가격이라면 와,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었군요. 좀 오래되셨네요. 오래 기다렸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또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상장 폐지되거나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결국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여부는 실적에서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만약에 적자인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충분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밀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ST팜의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가운데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혈액암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최근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너무 좀 비싼 가격대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지난번에 10만 원짜리에서 고점이 나왔는데 10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꼭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온다가 아니라 이번에도 10만 원 넘어가는 순간 다시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도달하고 거기 잠깐 살짝 넘어갔을 때 한번 정리하고 차라리 밑에서 다시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0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는 한 번쯤은 탈출을 해야 된다. 아쉽지만 차라리 그리고 다음 기회를 더 낮은 가격에서 노리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신흥 SEC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400원이고요. 비중은 15%. 자, 지금 1,400원에 비중이 보면은 15%니까요. 이거는 액면 분할을 지금 했는데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차전지 흐름이 뭐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질문 주셨어요. 근데 2차전지 흐름이 과연 언제 좋아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식의 투자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제 생각에는 2차전지 쪽이 뭔가 주가가 전반적인 회복을 보이고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몰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흥 SEC의 경우에는 주가는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회복 시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여기서 정리하기 좀 어려워요. 손절 가격은 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매수가인 1,400원 회복 시 정리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MK전자입니다. 15,000원의 절반을 매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5,000원 가격은 좀 위 가격인데요.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미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온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주가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MK전자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회사는 아직 주가의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MK전자는 이제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전환은 올해부터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방향은 이제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세가 아직은 앞으로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라고 하면 만약에 저는 11,000원 정도 가격대 부근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대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에서 한 10% 정도만 더 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위쪽으로 뭐 14,300원의 매수 가격이시니까 일단 14,5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T-로보틱스를 네. 3월 19일 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빠져서 그냥 팔아서 치워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1,800원에 네. 10%예요. 21,800원에 10%예요? 예. 지금 많이 빠졌네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도. 예. 근데 혹시 이거 매수할 때 예. 어떤 생각으로 혹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뭐 단기에 좀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이 T-로보틱스가 앞으로 뭔가 좀 이제 잠재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수하신 거죠?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고 네. 남편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남편한테 물어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요? 다 물어내라고요? 네. 네, 나 본전 물어내라고. 네, 아이고, 이런 걸로 싸우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남편분께서 추천하셨지만, 또 어느 정도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이 로봇 관련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이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T-로보틱스가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얼마 정도에서부터 올라갔냐면 한 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5배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멘토님은 이렇게 강연할 때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내가 속았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T-로보틱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결국은 많이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지금 티로보틱스는 과거에 여기서 저점부터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얼마였냐면 이 상승폭의 한 62%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62%. 근데 요 자리가 깨졌어요. 요번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만약에 떨어질 걸 생각을 해서 팔았다면 그 전에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17,400원에 그때 팔까 하다가 그것도 아쉬워서 못 팔았는데. 제 생각에는 15,000원 부근이나 15,000원 위나 아니면 15,000원 아래쯤에 한번 살짝 내려왔다가든 그 부근에서 한번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여지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1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아니면 15,000원 바로 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반등 주면 19,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반등 나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요거 잘 지켜보셨다가 꼭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 좀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접수를 먼저 하셔가지고 자막도 앞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그거 다른 종목은 그럼 요거 한번 어떤 종목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SNS텍. SNS텍이요? 처음에 시청하신 종목이 맞나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SNS텍을 아니고 SBL 바이오입니다, 참.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종목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거는 2,500원에 25,000원에 10%예요. 25,000원에 10%요? 그래요. 종목이 좀 여러 종목을 좀 많이 갖고 계시나 봐요. 일단 ABL 바이오군요. 지금 25,000원에 10%.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일단 제가 ABL 바이오를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매수했던 시기를 잠깐 보면요. 화면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제가 잠깐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잖아요. 노란색 박스를. 거기 보니까 노란색 박스의 그 위쪽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진 자리죠. 그렇죠. 그 아래쪽을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일정 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박스권 흐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ABL 바이오는 이제 박스권 흐름 이 안에서 계속 등락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25,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박스권 상단 부분의 가격이 바로 25,000원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격은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하는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조금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동안 이제 그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흐름이 최근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윗자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반등 줄 때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반등 줄 때 27,000원, 26,000원 위에 가격이죠? 26,000원만 오면 여기서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6,000원 위쪽에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럼 밑에 오면 추가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죠? 다른 종목들도. 그 종목들 지금 관리가 지금 안 되시죠?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지금은 시청자분한테는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까지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가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유하고 있는 것만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네. 35,300원에 10%를 매입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리길래 장비주가 괜찮다길래 네.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더 떨어지려는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이거 장기로 언제까지 볼 생각이세요? 장기라기는 뭐냐면 한 3, 4개월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래서 힘 없으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그걸 여쭤보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3, 4개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뭐 1년, 최소한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2년, 뭐 3년 이 정도는 돼야지 장기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요. 앞선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주가가 밀리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잡고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기로 봤을 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가고 나서 저점 잡고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즉 고점에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라고 본다면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나서 2년 정도가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을 볼 게 아니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짧게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게 지난번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네. 얘기 나와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분할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 그래요?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11,000원이었는데 4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무려 4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4배. 네네. 주가가 4배나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주가도 뭐 2배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개별 종목이 4배까지 올라갔다는 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3만 원을 아래로 우리가 그 손절 가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무조건 뭐 손실 내고 나올 건 아니에요. 여기서 3만 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반등 줬을 때 36,000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해서 손절가 목표주가 짧게만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저는 뭐 손절만 안 보면 감사한 정도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위험한 자리 3만 원 자리는 좀 지켜내 줘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정리를 한 번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줬을 때 탈출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쯤 반등 바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팔고 나오세요.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손절 안 해고도 가능성은 있네요. 가능성은 있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사망 콘덴서. 네. 비중은 15%에서의 네. 7% 매도를 하고 지금 8% 가져 있거든요. 그러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멘토님은 상담하고 네. 온박해서 내가 51,800원에 네. 7%를 매도를 하고 남무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싶었어요. 현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9,200원이에요. 49,2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15%에서 7% 팔리고 8% 가져 있어요. 8%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 이제 힘들게 지금 있다가 지금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올라갔죠. 멘토님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때 예. 같은 경우에 다들 이거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예.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안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거의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올라갈 수 있는 예. 종목들은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간 투자 쪼근해서 잘 나오면 되거든요. 사마콘덴서도 네.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현재 매수가보다 위쪽에 올라왔어요.
지금부터가 예. 좀 중요한데 어쨌든 수익을 조금 챙기셨으니까 나머지는 예. 좀 가볍게 해서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아래쪽으로는 47,9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네. 55,000원 위쪽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셔서 55,000원 위에서 나머지도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기다리셨고 잘 파셨고 나머지만 55,000원 위에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고요. 매수 가격은 21,30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자, 21,300원의 비중 10%면 지금 위쪽으로 얼마 남진 않았는데 좀 오래되신 종목이네요. 근데 최근에 시세가 좀 급하게 나온 터라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또 한번 크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앞전에 이미 2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번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일단 17,0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를 17,000원 잡아두시고요.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반등에서 2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수가가 아니어도 2만 원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단기 확 올라갔던 종목은 다음 반등에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시기에 못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또 아깝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종목은 17,000원 손절가 위쪽으로 2만 원 넘어가면 정리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목들마다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지금 주가 시장은 올라갈 때 종목들을 또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끌고 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포기를 하지 마세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최대한 갖고 가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결국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또 사면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최대한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잘 빠져나오시면은 다음 매매하시는데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 세워드리는 대로 좀 잘 따라오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에 제가 황담소 방송, 즉 온라인 공개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내일 저녁 9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이번 주에는 영등포 여의도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심야 주식 방송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번 주 일정들 잘 확인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